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진보 진영에 몸담았다가 지금은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치 평론을 하는 최병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분석을 하면서요, 김문수 후보에게 어떤 수식어를 선사를 했냐 하면은 이타적인 보수 후보다. 이타는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보수 후보다. 또 홍익인간 후보다. 홍익인간이라는 게 이게 넓은 홍자, 더할 익자,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이게 홍익인간 정신 아닙니까? 왜 최병천 평론가는 김문수 후보에게 이타적인 홍익인간 후보라고 했는지, 오죽하면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하는 자괴감도 들 정도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한국갤럽이 5월 3주차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몇 가지 특징을 추려보면, 첫째, 정당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2월 4주차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36%였다. 이 시기는 국힘 지지층이 과잉 응답을 하던 시기다. 이번 5월 3주차에는 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30%. 근데요, 진짜 많이 벌어졌습니다. 갤럽 최근 조사에서요, 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 차이 난 거는 진짜 간만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네. 그간 관망하던 중도층, 답변 유보층이 본선이 본격화되고 국힘에서 한덕수 생쇼와 김문수 선출을 보면서 국힘은 참으로 한심한 집단이라는 확신을 굳히고 정당 지지율 응답에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이른바 컨벤션 이펙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 컨벤션 이펙트가 당 지지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후보 지지율이거든요. 3자 구도에서요, 이재명이 51%, 김문수가 29%, 이준석이 8%가 나왔어요. 이재명과 김문수가 22% 차이인데, 이 22% 차이면요, 역대 대선에서요, 1위와 2위의 득표율 격차가 가장 컸던 게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대 정동영이었거든요. 그때 이명박이 48%, 정동영이 26%, 22% 차이였습니다. 근데 한국갤럽 이번 조사가 정확히 22% 차이예요. 그런데 다시 아까 그걸 돌아가 주세요. 거기 아까 그 글로 돌아가 주세요. 거기 이제 내역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은 김문수가 앞섰지만 부울경은 이재명이 앞섰다.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가 48, 이재명 34. 근데 저게 뭐 엄청난 격차를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지난번 3년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랑 붙었을 때는 대구에서 20%간 넘겼어요. 근데 요번에 목표치가 30%라고 하는데 벌써 갤럽 조사로 34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부울경에서는 거꾸로 김문수가 이재명에게 역전됐습니다. 3년 전 부울경에서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상당한 표차로 리드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요번에 그 나온 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표 한번 그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역적으로 보면 이긴 데가 딱 대구 경북 한 곳입니다.
대구 경북 한 곳이에요. 부울경도 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호남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 충청권 볼까요? 이재명 49대 이 김문수 29%. 서울은 이재명 50%, 김문수 28%. 인천, 경기 이재명 55%, 김문수 26%. 거의 더블 스코어. 지역적으로는 유일하게 대구 경북에서 이겼고요. 그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연령별 있지 않습니까? 연령별. 연령별 보면요. 70대에서만 김문수가 52%, 70대 이상에서만 52%를 얻어서 31% 이재명보다 앞섰고요. 60대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졌어요. 이재명 46%, 김문수 45%. 근데 여기서 또 뼈아픈 대목이 뭐냐 하면 20대 있지 않습니까? 20대에서는요. 3위를 했어요. 이재명이 36%로 1위, 이준석이 24%로 2위, 김문수가 14%로 3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빼놓고 다 졌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빼놓고 다 졌다. 70대 이상 빼놓고 다 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30대에서도요, 보면, 뭐 이준석보다 조금 17%를 얻어서 이준석 14%보다 조금 나은 거지만, 근데 2030 여성들이 이준석을 대할 때는 아주 극혐이거든요. 극혐인데,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이 상당히 이준석에게 쏠렸는데 30대에서도 저 정도뿐이 못 이겼는가. 3년 전 대선 때는요, 30대에서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앞섰습니다. 앞섰습니다. 그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가 거의 실제 개표 결과라 거의 오차가 없었는데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그 최병천 평론가 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다섯째 부분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현재 3명 후보 지지율을 합계 100으로 재환산해 보면은 이재명이 57.9%, 김문수가 32.9%, 이준석이 9.1%. 왜냐하면 이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모른다, 무응답,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100인데 실제 투표에서는 그런 사람들 빼고, 투표 참여 안 하는 사람 빼고, 또 무효표 던진 사람도 빼고 유효표만 가지고 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재명이 57.9%, 58%고요. 김문수가 32.9, 33%. 그럼 59, 33 하면 26% 차이인데, 그러면 2007년 정동영이 이명박에게 22%로 대패했던 것보다도 그게 이번에 신기록 갱신이 가능한 수치다라는 거예요. 신기록 갱신이 가능한 수치고, 제가 며칠 전에 이 쿨톡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이번에 목표 득표율이 58%인데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가 정확히 이재명 캠프 목표치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57.9%. 57.9%. 근데 지금 아직도 17일 정도 2주 이상 선거가 남았는데 앞으로 그럼 더 개선이 될지 더 개악이 될지 나빠질지 모르겠는데 현재 수가 이미 이재명 캠프는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을 했다. 이후에 이걸 어떻게 관리해서 더 올릴지, 관리를 잘못해서 내려갈지, 아니면 김문수가 분발해서 좀 격차를 줄일지, 이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밑으로 보면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죽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요,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도 중도 확장은커녕 중도층이 가장 싫어하는 친윤 확장을 하면서
이재명과 이준석의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겸하고 있다.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앤 이준석의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맹활약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 지지율 하락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준석 후보는 약간의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후보는 자기 지지율을 챙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 후보 지지율을 챙겨주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후보로서의 활동을 맹활약하고 있는 중이다. 역대 최강의 이타적인 보수 후보의 등장이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은 깎아먹고 경쟁자 후보의 지지율에 살을 붙여주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후보다. 이건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꼬는 거죠. 역대 최강의 이타적인 보수 후보다. 그러니까 결국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선거는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90점을 받아도 상대가 95점을 받으면 내가 패자가 되는 거고, 내가 60점뿐이 못 받았지만 상대가 55점 정도면은 내가 이기는 거고 승자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는 자기 파괴적인 제살 깎아먹기식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에 그 상대평가에서 이재명과 이준석에게 살을 갖다 붙여다 주고 있는 매우 역대 최강의 이타적인 보수 후보다. 단순한 이제 풍자와 해악을 넘어서 참 치욕스러운 놀림이다.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는가?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이제 51대 29대 이준석 8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최병천 평론가가 저렇게 썼는데, 자 볼까요? 한국갤럽이 또 조사한 게 중앙일보 의뢰로 같은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5월 3일 4일 그러니까 5월 3일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나서 5월 3일 4일에 걸쳐서 똑같은 구도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조사한 게 있어요. 그때는 이재명이 49%, 김문수가 33%, 그리고 이준석이 9%였습니다. 이준석이 9%였어요. 그런데 그때 대비해 보면 49가 이재명 제 51로 올랐잖아요. 2%. 근데 김문수는 그때는 한덕수하고의 최종 그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33이 나왔는데 확정됐는데 29로 4%가 빠져버린 거고요. 이준석은 9에서 8로 약간 미묘한 하강에 있었고요. 그런데 또 뉴스완이요. 저 조사는요. 저기 그 그래프 상단에 보면 5월 13일부터 15일, 13, 14, 15 이렇게 조사한 건데 뉴스완 의뢰로 한국갤럽이 5월 12일, 13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똑같이 그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정기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지금 표 보고 있는 저 조사보다 하루 이틀 조금 먼저 실시된 건데 그때 3자 구도가요. 이재명 51, 이재명 51, 김문수 31, 이준석 8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차인데 이재명 51, 이준석 8은 똑같아요. 근데 김문수는 31인데 또 2%가 빠져갖고 29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최종 후보로 확정됐는데 살이 붓기는커녕 계속해서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김문수가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김문수의 지지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 선거운동에 지금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게 한국갤럽 조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방식,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MBS 조사, 오른쪽 게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왼쪽 거는 일주일 전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 수치. 이재명은 한 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43%에서 49%로 6%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6% 상승했어요. 근데 5월 10일 밤 11시에 김문수가 당원들의 투표혁명, 보수의 그 명예혁명으로 기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근데 김문수는 오히려 29%에서 2% 깎였어요. 이준석은 77 그대로고요. 이재명은 한 주 만에 6% 올랐는데 김문수는 후보 확정 효과도 없이 2% 내려갔다. 이게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MBS 조사를 통해서도 저게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요, 오죽하면 홍익인간 후보다, 역대 최강의 이타적 보수 후보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가. 근데 참 이거 배드 뉴스니까 저도 얘기하면서도 괴롭습니다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느끼는 게 있다면, 한동훈 후보가 금요일에 페이스북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호소 1, 2, 3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